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2022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업종이 유망할지 저희가 준비를 했죠. 어떤 업종일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네, 2022년도 유망 업종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예상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 섹터가 이제 피크아웃을 이겨내고 내년부터는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내년도 반도체 섹터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네, 이전에도 반도체 섹터가 바닥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22년도 유망 업종 두 번째 시간으로 반도체 산업, 반도체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11월 1일 하나투자증권, 11월 9일 케이프투자증권, 12월 27일 유진투자증권, 12월 22일 메리츠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주간 이미 반도체 섹터를 한번 다루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SC를 콕 집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11월 15일 SK하이닉스 차트에 세로 선을 하나 그어 놓았습니다. 이 당시에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11월 4일 SK텔레콤의 분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SK스퀘어의 중심에는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 이후 주가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릴 때에도 이와 같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한 판단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추세선이 지지가 되어 오다가 한 번 더 추세선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고 그리고 미래 먹거리 모멘텀으로는 앞으로 반도체 바닥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디램 가격이 주가보다 6개월 정도 주가가 디램 가격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2년도 상반기경이면 디램 가격이 얼추다 하락이 마무리될 것이다 라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 모든 전망들이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앞선 11월 말 12월이면 주가도 바닥을 형성하겠구나. 그리고 심리적으로 10만 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15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3만 원 문턱까지 오면서 약 20%가량의 상승률, 수익률을 좀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다라는 점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22년도에도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유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충분히 저렴하다. 그리고 기간적으로는 좀 길게 볼 섹터다. 그리고 외국계 매도 보고서가 나오는 데 있어서 너무 휘둘리지 마시자. 그리고 이제부터 나오는 목표주가 상향 보고서에 대해서도 너무 휘둘리지 마시자. 그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길게 보고 22년도 수익률 극대화를 이루어 나가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메모리 시황에 대해서는 다운사이클, 추운 반도체 겨울이 다소 일찍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넘어가고 SK하이닉스가 13만 원 문턱에 다다르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면 그간 반도체를 아예 보지도 않았던 분들은 이제 반도체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그 뉴스에 따라서 매수를 해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일부 SK하이닉스 기준으로 12만 원 선에서 약간 조정을 받는가 싶었던 그 모습들이 지금 13만 원을 문턱에 둔 흐름에서 재차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에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고 반도체 섹터를 대응하기에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대형주에서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길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런가?
D램 가격의 상승폭이 2018년도에는 154%까지 상승을 했으나 21년도에는 51%만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나왔고 그에 따라서 외국의 매도 보고서도 나오고 주가도 여지없이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DDR4가 가고 DDR5가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정황상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볼 수 있는데 서버를 구축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재고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그리고 공급자 입장에서도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열심히 생산하고 열심히 공급하고 열심히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22년도부터는 나올 것 같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감기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수요에 대한 부분들 긍정적이며 가격 하락분에 있어서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여러 디스플레이나 메타버스 산업을 중심으로도 반도체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과 함께 반도체 섹터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DDR5 이야기를 올해 마지막으로 드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22년도 DDR5를 장착할 수 있는 CPU들이 하나하나 출시가 됩니다. 22년도 2분기부터는 데이터 센터용 CPU도 출시가 되는데요. 사파이어 레피즈라고 하죠. 그리고 AMD에서도 22년 상반기 젠4 기반의 신규 CPU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DDR5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2년 내지 3년 동안 꾸준하게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수요가 지속될 것입니다. 양산척이 수요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으로서의 방어 또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섹터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장들이 일어날 것이고 전기자동차도 반도체의 하나의 또 다른 축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간 내연기관차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수량과 전기자동차에서 소비하는 반도체 수가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약 300개 정도 소비를 했다면 전기자동차에서는 최대 3,000개까지도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로서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그 중에서도 전력을 제어하는 전력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간 실리콘 기반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갈륨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GaN, 질화 갈륨 기반의 반도체도 미래 먹거리로서 충분한 분야다. 그래서 이 분야 미래 먹거리로 좀 보시고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정리해보면요. 충분히 저렴하고 기간적으로는 좀 길게 보시고요. 외국계 매도 보고서나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추세상 되돌림 자리 또는 수익률 극대화 자리까지 22년도 한번 가지고 가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부터 반도체 섹터의 회복을 점쳐 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주가가 회복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함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도 살아날 수 있다 말씀 주셨고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메타버스까지도 이 반도체 수요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2022년도 유망 업종으로 보는 핵심 포인트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간 저녁 방송에서도 그리고 작전 리포트에서도 동일하게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만나면 투자자의 계좌는 수익으로 돌아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주축이 되는 산업으로 본다면, 테마로 본다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XR 기기에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카메라, 모듈 다 들어가게 되죠. 하지만 그 가운데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초현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버, 클라우드에 있어서도 탄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서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반도체, D램, 그리고 낸드,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디램 가격의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이 서버향 매출입니다. 37%가량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 메타버스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의 중요성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가격에 있어서도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디램, 낸드, 고정 가격이 내년 1분기까지 하락세를 나타낼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와 기업용 스토리지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조금 더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 AMD,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플랫폼 DDR5가 도입되고요. 서버 교체나 언택트 근무 방식이 확대되고 있고 데이터 주권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미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약 13에서 14% 정도 22년도 성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매출과 이익에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모습이 주가에서 슈팅이 한번 나올 때까지 현재 보유자분들께서는 잘 보셔야 하고 혹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반도체 섹터의 전망이 있구나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최근에 나왔던 SK 하이닉스의 인텔 랜드 사업 부문의 인수 소식도 좀 살펴보면요. 반도체는 시스템 메모리라고 부르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구분할 수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플래시 메모리로 좀 나누어 볼 수 있는데 D램은 전원을 끄게 되면 휘발성,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전원이 차단될 때 정보를 잃어버리고 CPU의 연산을 돕는 것이 D램이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비휘발성, 전원을 꺼도 이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읽고 쓰고 덮어 쓰고가 가능한 메모리다라고 해서 낸드 플래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낸드 플래시가 서버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고 이제는 그 플래시 기술이 얼마만큼 작은 공간에 더 많이 쌓을 수 있는가 이 기술이 중점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인텔의 이러한 기술들과 컨트롤러 기술들 모두 다 하이닉스가 가지고 오게 되고 D램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 2위 SK 하이닉스,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6%대 점유율을 가지고 오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D램과 낸드 플래시를 모두 다 1, 2위, 세계 시장 점유율 거의 70%,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공급자 지위를 가지고서 가격 경쟁력이나 교섭력이 좀 강화된다라는 모습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 전체적으로 설비 투자액이 줄어들고 고정비 높은 메모리 산업 내 규모의 경제 또한 실현이 가능한 모습들로 이제 구축이 되었습니다. 인텔이 가지고 있었던 서버 고객들을 SK 하이닉스가 확보하게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낸드 시장의 성장성, 모바일보다도 서버 쪽으로 서버를 중심으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SK 하이닉스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 시장이 반도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메타버스,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 5G, 스마트폰, 서버 모든 곳에 들어가는 것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21세기 편자의 못이라는 비유를 들면서 반도체 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셔서 투자자의 시선으로 IDM, 종합반도체 회사 보셔야 되고요. 장비 회사, 전공정 보셔야 되고요. 후공정, ISC를 중심으로 유망 기업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반도체 섹터 22년도에 꼭 가지고 가야 할 업종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